첫 발표는 모두의 연구소 루바토랩의 소준선 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준섭이고요. 지금 루바토 랩에서 음악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정말 간단하게 저는 루바토 랩에서 음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냥 고양이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테지만 혹시 음악을 직접 만들거나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악기를 할 줄 안다, 음악을 해봤다, 네, 꽤 계시네요. 네, 일단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든다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AI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직접 악기를 치면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인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건 디제잉을 하고 있는 건데, 디제잉도 어떻게 보면 음악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뭐 곡을 그냥 연결하거나. 근데 아까 봤던 그 그림과 이 디제잉의 그림은 약간 달라요. 하지만 이제 제가 발표하는 이제 미디와 웨이브 그리고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보시면 방금 두 개의 차이를 이제 확실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음악을 인공지능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음원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네, 작곡이죠. 작곡을 하려면 우리는 멜로디라든지 코드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음악적인 요소를 떠올리고 계속 이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물론 천재라면 필요 없겠지만 우리는 기록을 해야겠죠. 이렇게 떠올린 곡들을 뭐 녹음기라든지 아니면 악보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해서 기록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악보를 작성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자체를 이제 컴퓨터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 많은 작업들을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이건 그냥 제가 그림이 이뻐서 가져왔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DAW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DAW는 우리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IDE 같이 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TV에서 보는 작곡가들, 뭐 이렇게 프로듀서들은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아까 음악을 해보셨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큐베이스, 에이블톤, 그리고 스튜디오 1, 비트윅, 에이블톤 초기 개발자에 많은 비트윅, 애플 스튜디오, 로직, 프로툴, 이거 뭐였죠? 오디션, 그리고 LMMS, 얘는 이제 오픈소스 DAW예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DAW의 역할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멜로디를 기록하고 내가 음악적 생각들을 잘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그걸 코드로 기록하지만 음악을 할 때는 그 방법을 이런 오디오 파일이나 미디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소한 개념이 나오게 되죠. 웨이브랑 미디. 웨이브랑 미디가 뭔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볼 건데 그 전에 VST라는 게 있어요. VST도 DAW 같은 이런 툴인데 이 VST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VST가 뭘 의미할까요? VST 보면은 Virtual Studio Technology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큐베이스를 만든 스테인버그사에서 만든 표준이에요. 표준인데
얘가 도대체 뭐냐? 처음 보는 로고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NI, 리즌, 뭐 세럼, 스펙트로소닉스, 아이조프, 웨이브스 같이 유명한 가상 악기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VST 자체가 가상 악기를 만드는 애들이고, 이 가상 악기들은 DAW 상에서 우리가 쓰는 어떤 라이브러리처럼 불러다가 쓸 수 있는 툴들이에요. 그래서 VST는 VSTi 그리고 VSTFX 같이 이제 어떤 거는 악기가 되고 어떤 거는 소리를 바꿔주는 이펙터가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상악기가 뭐냐? 좀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겠죠? 보시면 이거는 마스터링 스튜디오 사진이에요. 마스터링 스튜디오 사진인데 사진을 보시면 저기 이제 이상한 노브가 달린 기계들이 막 달려 있죠. 이것들이 그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사용하는 외장 이펙터들, 그런 아날로그 이펙터들인데 이거를 컴퓨터상으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복원하는 거는 이제 아마 신호 처리를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런 이런 악기들을 컴퓨터상으로 복원한 게 가상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VSTi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소리를 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디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미디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악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상 악기는 특정 웨이브로 소리를 내보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VSTFX 같은 경우는 어떤 웨이브를 받아서 소리를 변형시켜서 내보내 주는 거죠. 뭐 여기 AU나 AX는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써놨는데 저거는 가상악기의 다른 포맷들이에요. 그래서 가상악기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면은 어떤 소리가 가상악기라 칠게요. 이건 좀 익숙하게 느끼기 위해서 기타를 일단 예시로 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악기에 들어가서 소리를 변조시켜서 소리로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DAW든 이런 가상 악기들이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변형돼서 나오는 게 음악적인 구조의 큰 틀이고요. 여기다 중간에 이제 이런 뭐 가상 악기들 여러 개 더 이어 붙여서 다양한 소리를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은 DAW가 있고 DAW에서 어떤 가상 악기들 막 불러와요. 뭐 내장 악기일 수도 있고 외장 악기일 수도 있고 이런 가상 악기를 다 불러온 다음에 내가 치고 싶은 내 머릿속에 있는 멜로디들을 미디로 멜로디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녹음을 해서 미디 파일이나 웨이브 파일로 DAW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디가 만약에 가상악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 가상악기 안에서 새로운 웨이브가 만들어져서 또 DAW 웨이브를 처리하게 되고 여기에 다양한 뭐 믹싱 마스터링들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듣는 마지막 최종 웨이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미디 인풋에 뭐 웨이브가 아웃되고 웨이브 인풋에 웨이브가 아웃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막 섞여서 결국 우리가 DAW 상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디가 대체 뭐냐, 웨이브가 대체 뭐냐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디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뭐 좀 복잡하지만 그냥 미디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80년도였나 70년도였나 야마하에서 그 다양한 그 음향 악기 회사들을 만들어서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패킷에 뭐 이렇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미디도 이제 그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각 신호를 규약을 만들어서 다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미디 패킷은 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총 이제 8바이트 패킷 3개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앞에 스테이터스는 맨 앞이 1, 나머지 데이터는 맨 앞이 0 있고 0으로 돼 있어서 저 뒤쪽 부분 애들 총 7바이트 애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킷 데이터에 따라 동작하는 테이블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뭐 미디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가면은 미디 레퍼런스 테이블들이 다 있어서 이 규격에 맞춰서 내가 미디 메시지를 전송해 주게 되면은 미디 메시지에 생겨진 이제 데이터대로 DAW나 가상악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디는 DAW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거는 DAW의 그 피아노 롤을 확대시킨 부분인데요. 미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옆에 이제 피아노 롤이라고 해서 피아노 건반들이 쭉 있는데 그 각 미디의 노트 넘버들을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다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리듬 게임처럼 그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래에 있는 이 빨간 선처럼 얼마나 세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미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데이터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웨이브 데이터에서 알아보면은 웨이브 데이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녹음하거나 마이크로 녹음하면은 요 밑에 보이는 파형 같은 게 막 그려지면서 그냥 소리가 녹음이 되죠.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이제 오디오 파일 포맷 표준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신호 사이의 값으로 이런 우리의 소리 신호 데이터를 이제 다 샘플링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애들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DAW에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보여지게 되죠. 이제 일단 형태적으로 이제 웨이브와 미디가 어떻게 다르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이제 미디는 좀 패킷 데이터 형태로 된 규격화된 그런 형식을 가진 데이터고 오디오는 각각 시간마다 그 신호 데이터를 다 샘플링해서 저장한 신호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DAW와 연주 막 이런 전자 악기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에이블톤에서 제공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 왼쪽에 있는 푸시2라는 전자 악기와 왼쪽에 있는 턴테이블과 오른쪽에 있는 푸시2 악기가 정확히 웨이브와 미디를 어떻게 나눠서 보여주는지를 좀 알기 좋아서 가져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전자악기를 누를 때마다 미디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DAW는 그 미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웨이브로 바꿔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할 때마다 미디 데이터를 하나씩 보내주면 그대로 소리를 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턴테이블도 물론 미디가 있긴 하지만 편하게 그냥 웨이브를 재생해서 웨이브를 그대로 내보내주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미디와 웨이브를 동시에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식으로 어떤 미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가상악기가 그걸 소리로 바꿔주고 그 소리는 다른 이펙터들 바꿔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도 저런 미디 데이터와 웨이브 데이터를 잘 섞어서 우리가 듣는 음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곡을 다 만들고 나면 하는 게 믹싱 마스터링 작업이에요. TV 보면은 막 믹싱 마스터링 목숨 걸고 막 밤새서 하고 막 엔지니어랑 싸우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믹싱 마스터링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해서 소리의 밸런스를 잡는 과정이에요.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 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공연장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각각 악기의 위치가 정확히 그려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음원으로서도 복원할 수 있게 각각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공간감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미디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내가 음원을 마스터링이나 믹싱으로 넘길 때는 다
미디에서 웨이브로 변환을 해서 넘기기 때문이죠. 이쪽 작업들은 모두 웨이브를 이용한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마스터링은 이게 정말 극단적인 예인데 마스터링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음압을 높여준다고 해요. 음압은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음원 자체가 음압이 높아지면은 같은 출력으로 출력을 해도 훨씬 음악이 빵빵하게 들리기 때문에 빵빵하게 들릴 만큼 음질도 좋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모든 음원 발매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정말 급하게 이렇게 다 막 쏟아내듯이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과연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AI가 적용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여기서 AI가 어떻게 적용돼야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가 될까요? 저희가 이걸 한 거는 저희가 했던 거는 미디를 건드는 방법이었어요. 미디를 만든다는 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디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미디를 건든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처럼 소리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멜로디를 소리에 상관없이 어떤 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정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서치를 먼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일단 AR을 잘 모르니까 제가 만든 AR은 항상 그 좋은 성능이 안 나니까 남이 먼저 한 거를 일단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첫 번째로 마젠타가 있어요. 마젠타 구글에서 만든 마젠타가 음악 관련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젠타가 하는 거는 지금 영상이 있긴 한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마젠타 그리고 소니 CSL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얘네 걸 들어보면은 다 인공지능이 만드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사람 손을 굉장히 많이 탄 소리가 들리고요.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고 이런 걸 보면은 얘네도 아직까지는 다 인공지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조토프에서 나온 RX7이라는 애인데 얘는 이제 소스 세퍼레이션 기능을 조금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보컬 목소리를 빼거나 악기를 빼거나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또 역시 아이조프 같이 아이조프에서 나온 오존이란 프로그램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그 어시스턴스가 있어. 어시스턴스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믹싱 마스터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얘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엔진을 통하지 않고 알아서 믹싱 마스터링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내가 엔진을 찾아가지 않아도 음원을 이제 좀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웬만한 사람보다는 잘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저희 분야는 이제 MIR이라고 하고 이 MIR 관련된 기술을 찾아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기술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찾아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미디를 생성하는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려면은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죠.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 데이터 우리가 생각한 멜로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멜로디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 사운드적인 요소나 이런 웨이브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모델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미디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 데이터는 8바이트가 3개 이어진 데이터 패킷 형태고 그 안에 데이터들은 테이블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미디 프리프로세싱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정제해야 될까요? 그 테이블을 보고 일일이 다 그 바이트를 맞춰서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까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제 패키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패키지들은 이제 간단히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미도나 파이썬 미디 그리고 프리티 미디, 뭐 뮤직 21 같은 파이썬에서 그 미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패키지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미도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미디 데이터를 다루는 패키지 중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패키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RTMID라고 이제 예전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만든 그 미디 관련 정말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디 포트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미디 포트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내가 딴 데서 미디를 가져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셋이죠. 그리고 파이썬 미디고 있는데 얘는 좀 하이 레벨 API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 데이터 자체를 좀 쉽게 라이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데이터만 쭉 넣고 라이트하면은 좀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티 미디는 얘도 이제 미디 데이터를 좀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애예요. 그리고 뮤직 21 같은 경우에는 얘는 MIT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 3주 전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게 활발히 되고 있고 가이드나 도큐먼트가 좀 상세한 편입니다. 네, 아쉽게도 오디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리브로사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이제 오디오 쪽에서 거의 모든 태스크를 통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아쉽게도 미디 쪽에는 이렇게 강력한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온 애들을 막 섞어 쓰기도 해요. 뭐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가져다 쓰기도 하고 섞어 쓰기도 하는 이런 좀 힘든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멜로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멜로디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은 이 멜로디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 미디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고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어떤 음이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음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음이 세게 지속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노트가 언제 찍히고 꺼지고 얼마나 세기로 찍혔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쓸 데이터가 어떻게 노트가 찍히고 어떻게 노트가 끝나고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져오는 걸 할 때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됩니다. 일단 바로 코드를 가져와서 죄송하고요. 이거를 간단한 함수 하나로 이제 파싱을 할 건데요. 일단 이거는 미도를 사용했고 이제 미도에서 이제 각 미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노트를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 미디 데이터 타입을 노트 온, 노트 오프 막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그 노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각각 타입을 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파싱하는 이벤트는 노트 온, 노트 오프가 있는데 노트 오프를 할 때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가상악기나 어떤 DAW들은 노트 오프를 이쁘게 잘 찍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노트 오프를 안 찍는 경우가 있어요. 안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트 온만 찍어놓고 벨로시티 제로를 찍어버리면 노트 오프가 된 효과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노트 온만 쭉 주다가 내가 음을 끝내고 싶을 때는 벨로시티 제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싱을 할 때는 노트 온, 노트 오프 할 때는 벨로시티 제로도 같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체인지가 있는데 컨트롤 체인지는 저희가 지금 피아노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페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이 이제 메이크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페달이 언제 눌리고 떨어지는지가 피아노 연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컨트롤 체인지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미디 컨트롤 체인지는 이제 어떤 기능을 컨트롤하는 미디 메시지고요. 여기서는 컨트롤 체인지 CC 64번을 쓰는데 64번이 이제 피아노 페달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파싱을 해서 이벤트 어레이를 시간,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온, 오픈지를 나타내고 밸류가 이제 노트 몇 번인지 벨로시티 몇인지를 다 해서 각각 하나의 이벤트 어레이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구글 마젠티에서 제공한 마이스트로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컴퍼티션에서 그 실제 연주자들이 연주한 데이터를 미디와 웨이브로 각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MR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이따도 영상에 나오겠지만 야마의 디스클라비어를 사용해서 그 미디어 웨이브 데이터를 각각 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뭐 작곡가 이름, 곡 제목, 뭐 스플릿 같은 메타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같이 잘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처럼 파싱을 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퍼포먼스 RNN이에요. 이거는 마젠타에서 2017년도에 공개한 RNN 모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인베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는 앞에 그 스테이트 데이터 바이트를 제외하고 7바이트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0부터 127까지 총 128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온, 노트 오프, 그리고 타임 시프트는 시간이니까 제외하고 벨로시티도 원래 0부터 127인데 여기서는 32개로 이제 그룹을 지어서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인베딩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 인베딩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모델이 학습을 해서 이제 처음 진행했던 이제 처음은 아니고 이제 초창기에 진행했던 모델이고요. 한 1200개 정도 이벤트 벡터가 한 30수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RNN의 이제 한계상 이제 음악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생성될 때마다 음악이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음악같이 안 들리는 단점이 존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RNN에서는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근데 트랜스포머가 나왔어요. 트랜스포머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때려 박은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어철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란 기본 모델이고, 근데 우리는 기본 모델을 바로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그 뮤직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 뮤직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포머에서 어떤 데이터가 인풋이 되고 인베딩이 되고 났을 때 어텐션,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특징이 그 시간 데이터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포지션을 인베딩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교체를 한 게 뮤직 트랜스포머예요. 그 교체한 부분은 이제 렐러티브 포지션 인베딩이라서 상대적인 인베딩을 해주는 건데, 어텐션 식이 달라지는 게 저희 QK 쿼리 키 한 부분의 뒤에 쿼리 릴레이티브 어텐션,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이 들어간 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포지션 인베딩이 돼서 그걸 하나씩 대응할 수 있는데,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2에서 x1을 찾을 때는 마이너스 1만큼 참조하게, 만약에 x2에서 x4를 참조할 때는 오른쪽으로 두 번, 그리고 플러스 2만큼 참조하게, 이런 식으로 그 어텐션을 상대적으로 참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에 원래 트랜스포머가 쓰던 인베딩과 다르게 이제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은 이제 하나의 벡터 들어와도 다 어텐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거죠. 하지만 장점이 생기면 또 단점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기면은 그 다 볼 수 있는 어텐션들 다 메모리에 올려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제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뮤직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인베딩 방법을 고안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게 되고요.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그 모든 그 어텐션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들어온 쿼리와 그 릴레이티브 인베딩 테이블을 이제 행렬 곱을 하는 방식으로 그 어텐션 계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방법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하거나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금방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같은 부분도 이제 그거를 이제 쉽게 하는 스퀘잉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옆에 더미 패드를 붙이고 돌려서 자르는 건데 이거 궁금하신 분은 발표가 끝나고 따로 저한테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뮤직 트랜스포머는 가장 중요한 게 어텐션이 릴레이티브로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가 사용했던 진짜 모델은 GPT-2를 좀 변형한 모델이었는데요. GPT-2는 이제 그 랭귀지 생성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 세 가지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 소프트맥스 때는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는 댄스넷을 가지고 연산했지만 GPT는 그 임베딩 테이블로 연산을 하고요. 그리고 렐로 액티베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갤로라는 새로운 액티베이션 사용을 합니다. 그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피드포워드와 멀티 어텐션 인풋에 이제 댄스 레이어 대신 컴브 1D 레이어를 사용한다는 다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뮤직 GPT-2에서는 아까 그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여기 어텐션 레이어에 그 원래 절대 어텐션이 들어간 거를 상대 어텐션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 인코더 부분 없이 디코더 부분만 이용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파라미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랭스 2000개의 시퀀스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인퍼런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서 아담 옵티마이저로 학습을 했고 트레이닝은 총 2080 Ti 4대를 이용해서 9만 스텝 이상 트레이닝을 했고 웜업 스텝은 사용하지 않고 학습률은 10의 -4승 그리고 로스는 1.5에서 2 사이로 수렴을 해서 이제 정확히 된 걸로 로스가 잘 수렴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피아노가 이제 디스클라비아인데 이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만든 미디를 그냥 피아노에서 플레이 시킨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죠. 네, 일단 저희가 했던 건 여기까지고 이게 시간 관계상 발표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같이 춤 공연도 진행했었던 거를 영상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노 연주되는 거는 인공지능 모델로 총 3개의 10분 정도 피아노 곡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슬라이드를 해서 급하게 끝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